명절날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요. 이상하게 저한테 말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모두가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손녀는 저를 무서워했고 아들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역할이 뭐였는지를요. 돈 넣어주면 돈 나오는 ATM 기계.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요. 육아는 엄마가 하는 거고 집안일도 여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리만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고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나도 힘들다며 외면했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이게 뭐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요. 가족들에게 저는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달 통장에 돈 넣어주는 기계였던 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일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가족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강민우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1987년 봄이었죠. 맞선으로 만난 수진이와 딱 6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때는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온화한 성격의 여자였고 민우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중견 건설회사 자재팀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죠. 신혼집은 신림동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전세금은 양가 부모님이 반반씩 보태주셨어요. 신혼 초만 해도 민우는 나름 괜찮은 남편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엔 수진이와 손잡고 남산타워에도 갔고요.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떡볶이도 먹었죠. 수진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일요일 아침엔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수진이가 장을 보는 동안 민우가 봉투를 들어줬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요리하는 동안 민우는 거실 청소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수진이는 고맙다며 웃어줬습니다. 결혼 1년 차까지만 해도 둘은 꽤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 수진이가 임신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수진이는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민우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고 수진이 손을 잡아줬죠.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민우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민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수진이는 혼자 토하고 혼자 씻고 혼자 집을 정리했어요. 1989년 봄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당일 민우는 회사에 있었어요. 새벽에 수진이 진통이 시작됐는데 민우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했거든요. 중요한 미팅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는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오긴 했지만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서운했어요. 민우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이미 출산을 끝낸 후였죠. 민우는 아기를 보고 기뻐했어요. 아들이라는 말에 흐뭇해하며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회사 동료들 술자리가 있다며 병원을 나갔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죠. 산후조리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수진이는 친정 어머니 도움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민우는 출근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씻고 잤어요. 아기는 밤에 2~3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졌죠. 민우도 처음 몇 주는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줬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졸음이 쏟아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졸다가 부장한테 호되게 혼났어요. 그날 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고요. 그날부터 민우는 준호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아기를 달래는 동안 민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죠. 가끔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내가 회사에서 자려면 이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생각으로요. 수진이는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괜찮다고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수도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준호가 100일 때였어요. 친척들을 모아 조촐하게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우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우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준호 좀 안아줄래요?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나 피곤한데 당신이 안아줘. 수진이는 젖은 손을 닦고 준호를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죠.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준호가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준호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갈까요? 날씨도 좋고요. 민우는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고요.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민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럼 당신이 데리고 가. 나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고. 수진이는 알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우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 수진이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혼자 공원에 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와서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준호는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걸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뭔가 느끼는 것 같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이는 민우에게 뭘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서 다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감기에 걸려 고열로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그런데 준호는 돌봐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준호 밥을 챙겨줬어요. 그러다 힘이 빠져 소파에 쓰러졌죠. 준호는 엄마가 아픈 걸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7시쯤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저녁은 뭐야? 수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밥만 하면 돼요. 민우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픈 건 알겠는데 저녁밥도 못 차려놔.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반찬이 없었어요. 결국 민우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혼자 끓여 먹고는 준호 밥을 주고요. 수진이한테는 약 사오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죠. 수진이는 그 10,000원짜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나는데 약국에 혼자 가야 한다는 게요. 준호를 데리고 비틀거리며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이 아파 보인다고요. 수진이는 괜찮다며 약을 샀죠.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에 둘째 준석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민우는 출산 당일 회사에 있었어요. 이번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이번에도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첫째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이미 기대를 안 했거든요. 준석이가 태어나고 수진이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5살 준호와 갓난아기 준석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으니까요. 수진이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준석이가 우는데 준호가 밥 달라고 하고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설거지도 밀렸죠. 민우는 그런 수진이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하나 더 늘었으니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회사에서 과장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실적을 내야 했죠. 민우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와의 술자리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보통 밤 11시나 12시가 넘어서 들어갔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수진이도 지쳐서 먼저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우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죠. 식탁은 어질러져 있었고 거실엔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요. 하지만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피곤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출근했고요. 평일엔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도 가끔 출근했어요. 수진이는 토요일에도 혼자였습니다. 일요일에 민우가 집에 있으면 수진이는 조금 기대했어요. 민우가 아이들 봐주면 자기가 좀 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아빠 놀아줘 하면 민우는 말했죠. 아빠 피곤해 저리 가서 놀아. 준호는 아빠 무릎에 올라타려고 했어요. 민우는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엄마한테 가. 준호는 실망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가 6살이 되던 해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호는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반이 노래 부르는 거 연습했어. 아빠도 오시는 거지. 수진이는 아빠한테 물어보자고 했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민우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준호 학예회가 있는데요. 민우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그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아빠 오신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민우는 짜증을 냈죠.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장난감 사줄게.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예회 전날 밤 준호가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내일 오시는 거 맞지? 수진이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회사 일이 중요한 게 있어서 못 오실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아빠는 맨날 일만 해? 수진이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아빠도 우리 준호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대 미안해. 준호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 했죠. 학예회 당일 수진이는 준석이를 업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어요. 준호는 객석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아빠를 찾는 거였죠. 무대에 올라가서도 객석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준호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학예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수진이한테 왔어요. 아빠는요? 수진이는 미안하다며 준호를 꼭 안아줬죠. 주차장으로 가는데 준호가 다른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있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깔깔 웃고 있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수진이는 준호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요.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학예회 어땠어? 수진이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계속 객석 봤어요. 아빠 찾으면서요. 민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나고 나서 친구 아빠 보면서 울었어요. 자기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민우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곧 잊어버릴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죠. 안 잊어버려요. 준호는 기억할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큰 로봇 장난감을 사서 집에 들어갔어요. 준호야, 아빠가 선물 샀다. 준호는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민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은 장난감만 주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가 원한 건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민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민우는 회사에 있었어요. 또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준호와 준석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준석이는 4살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준호만 엄마만 왔어요. 준호는 다른 애들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꾹 참는 표정이었죠.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반갑습니다. 수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와 있었어요. 수진이는 왠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준호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안 오셨을까 하고요.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왔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왔어? 수진이는 대답했죠. 아빠가 회사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 아빠도 오고 싶으셨는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했을 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준호 입학식이었어요. 민우는 아 그랬지 하며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입학 축하한다. 준호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민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민우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올랐고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월급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과장이 되니 책임도 커졌습니다. 부하 직원들 관리도 해야 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야근은 더 잦아졌고 주말 골프 접대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민우는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준호가 축구공을 들고 왔어요. 아빠, 오늘 같이 축구하기로 했잖아요. 민우는 깜빡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준호가 조르는 바람에 오늘 축구하자고 약속했었거든요. 민우는 난처했어요. 준호야, 미안한데 오늘 아빠가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일주일 전에 약속했잖아요. 민우는 짜증이 났어요. 아빠도 어쩔 수 없다고 다음에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민우는 목소리를 높였죠.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엄마랑 가든지 해.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호는 축구공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같이 갈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준석이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공을 찼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함께 놀고 있었는데요. 준호는 그걸 보며 공을 벽에 던졌습니다. 계속 던지고 받고요. 집에서 수진이는 창밖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혼자 노는 준호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골프 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어요. 준호는 방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방문을 열었죠. 준호야, 아빠 왔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 봤어요. 준호가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한 아이가 혼자 공을 차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우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털어버렸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사진 숙제가 나왔어요. 준호는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사진 찍어야 해요. 수진이는 알았다고 했죠. 주말에 민우한테 부탁했습니다. 여보, 준호 숙제 때문에 가족사진 찍어야 하는데요.
민우는 귀찮아했어요. 그냥 있는 사진 주면 안 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최근 사진이 없어요. 다 같이 찍은 게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찍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수진이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빨리 찍어. 수진이가 타이머를 맞추고 얼른 자리에 앉았어요. 카메라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민우만 무표정이었어요. 다시 찍자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짜증을 냈죠. 한 번 찍었으면 됐지. 뭘 자꾸 찍어. 결국 그 사진을 준호가 학교에 가져갔어요. 준호는 친구들이 사진을 보며 행복해 보인다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거든요. 준호 어머니 요즘 준호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만 읽고요. 친구들이 말 걸어도 잘 대답을 안 한대요.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학교에서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준호가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요. 집에 와서 수진이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학교 생활 힘드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엄마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준호는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 아빠도 준호 사랑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안 좋아해요. 수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민우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학교에서 준호 담임 선생님이 준호가 요즘 힘들어한대요. 민우는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니야. 곧 나아질 거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준호가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대요. 한번 준호랑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민우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당신이 엄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수진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만 엄마예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민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돈 벌어오잖아. 그것도 모자라 뭘 더 하라는 거야.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준호는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벽이 얇았거든요.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준호는 혼자서 그 시기를 견뎌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준호는 공부에만 집중했거든요. 민우는 준호 성적표를 보고 만족했어요. 그래, 이렇게 공부 잘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준호가 얼마나 외로운지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준석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민우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50대 초반의 나이에 차장이 됐으니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는 편이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죠. 민우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으로요. 수진이는 좋았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민우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이사 후 민우는 더 바빠졌습니다. 강남으로 이사한 만큼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거래처 접대도 늘었고 골프도 자주 쳤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준호와 준석이는 아빠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민우는 피곤하다며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귀찮다는 듯이요. 준호는 중학생이 되면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걱정돼서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죠. 준호는 그때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따라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준호는 음악을 할 때만 행복했습니다.
밴드부 친구들과 연습하고 학교 축제에서 공연도 했어요. 수진이는 준호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우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 주간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어머니, 오늘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수진이는 대답했죠. 내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선생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준호 진로 문제가 중요해서 부모님 두 분 다 오시면 좋을 텐데요. 수진이는 미안했어요.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음악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음악대학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작곡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밴드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직접 곡도 만들어요. 수진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가 밴드부에 들어간 것도 몰랐고 작곡을 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준호와 대화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민우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요. 저녁에 민우가 퇴근하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준호 학교 갔다 왔는데요. 민우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말했죠. 준호가 음악대학 가고 싶어 한대요. 민우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뭐 음악대학 그게 뭔 소리야.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준호가 작곡에 재능이 있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민우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음악대학이야. 그런 거에서 뭐하게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음악도 괜찮은 직업이래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공계나 경영학과 가야지. 수진이가 준호 의견도 들어보자고 했죠.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알아. 부모가 정해줘야지.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준호는 자기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벽이 얇았거든요. 준호는 이어폰을 끼고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들릴 테니까요. 다음 날 수진이가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들었어요. 수진이는 미안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어차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수진이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빠 설득해 볼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됐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민우를 더 멀리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원래 말이 없는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준호는 민우가 원하는 대로 이공계 대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이 안 됐어요. 마음은 계속 음악으로 가 있었거든요.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준호를 불러 혼냈어요. 성적이 왜 이래, 공부 안 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소리를 질렀죠. 아빠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우는 답답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러니? 예전에는 공부 잘했잖아. 준호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민우가 경고했습니다. 대학 못 가면 어쩔 거야. 정신 차려. 준호는 네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준호는 기타를 집어들었어요.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요. 그게 준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민우가 57세 되던 해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시고요.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요. 민우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은퇴하면 그때 여유롭게 살면 되지 뭐. 지금은 아직 일할 때니까 버텨야 한다고요. 그의 여름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후배 하나가 민우한테 물었어요. 부장님 따님이 몇 살이에요?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아들 둘이야, 딸은 없어. 후배가 말했죠. 아, 그렇구나.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주말마다 놀러 다녀요. 너무 예뻐요. 다른 후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이랑 주말마다 축구해요. 애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요. 민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은 자기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민우는 준호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들어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준호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죠. 민우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래, 열심히 해 하고 나왔어요. 준호는 아빠가 나간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진이 오빠 가족도 왔고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처남이 민우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하고는 잘 지내시죠? 민우는 대답했죠. 뭐 그럭저럭 잘 지내지. 처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요즘 딸이랑 매주 데이트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요. 행복해 죽겠어요. 민우는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자기는 왜 아들들이랑 그런 걸 안 하나 싶었어요. 처남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도 애들이랑 좀 더 친해지세요. 커버리면 기회도 없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민우는 억지로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준호나 준석이한테 같이 영화 보자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색할 것 같았죠. 결국 민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살았어요. 준호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민우가 원하던 대로 이공계 대학에 합격했어요. 민우는 기뻤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준호는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입학하고 한 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기숙사 들어갈게요. 수진이가 놀라 물었어요. 왜? 집에서 학교 가깝잖아.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학교 생활하기 편해서요. 수진이는 준호의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집에 있기 싫은 거겠죠. 특히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거요. 민우한테는 그냥 학교 생활 때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준호가 집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 있었고 수진이가 준호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수진이가 나오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수진이는 준호를 꼭 안아줬죠. 너 힘들었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편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준호가 기숙사에 들어간 후로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도 친구들 만난다며 밖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민우는 서운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고등학생이 됐고요. 준석이도 형을 보며 배웠어요. 아빠와는 거리를 두는 게 낫다는 걸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65이 되던 해 회사를 정년퇴직했어요. 40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축하한다며 건배를 제의했죠. 민우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어. 수진이는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죠. 은퇴 후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실컷 잤으니까요.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러 가고요. 민우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했죠. 점심때쯤 수진이가 돌아와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민우가 뭐라고 말을 걸어도 수진이는 네 아니오로만 대답했죠. 오늘 뭐 했어? 요가하고 친구 만났어요. 재미있었어. 네. 그게 끝이었어요. 오후엔 수진이가 또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러요. 민우는 또 혼자 TV를 봤어요. 저녁이 되면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놓고요. 식사 후엔 각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했죠. 대화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우리 내일 어디 좀 나갈까? 수진이는 대답했습니다. 전 내일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민우는 서운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수진이가 말했죠. 친구들끼리 가는 건데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아침 일찍 나갔고요. 민우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다가 또 TV를 보고요.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민우는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 수진이는 네 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민우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아들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준호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가 받았죠. 네, 아버지. 민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우는 그렇구나 하고 말했죠.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밥이나 같이 먹자. 준호는 네,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준호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요. 민우는 준석이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석이도 비슷했죠. 바쁘다고 하면서 금방 끊었어요. 민우는 실망했습니다. 아들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죠. 민우는 오랜만에 준호와 준석이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추석 전날 밤 수진이가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었죠. 민우는 일어나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안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민우는 반가웠죠. 준호야, 오랜만이다. 여자친구구나. 준호는 네, 인사드려요 하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도우러요. 준호 여자친구도 따라 들어갔어요.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금 있다 준석이도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우는 반가워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왔구나. 준석이도 인사만 하고 부엌으로 갔죠. 민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수진이와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수진이가 설명해주는 소리가 들렸죠. 준석이도 뭔가 물어보고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만 빼놓고 저렇게 즐겁게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나도 뭐 도와줄까?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왔어요.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민우가 준호한테 물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떠니? 준호는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또 물었죠. 여자친구랑은 언제 결혼할 거냐? 준호는 아직 생각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민우는 준석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여자친구 있니? 준석이는 없어요 하고 짧게 대답했죠.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답답했어요. 아들들이 자기한테만 대답을 짧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 되고 있다며.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발표가 있는데 기대돼요. 수진이가 관심 있게 물었죠. 어떤 내용인데? 준호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이런저런 기능이 있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준석이도 관심 있게 듣고 있었고요. 민우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IT 쪽이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론 몰랐죠. 민우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준호는 민우를 보며 대답했어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리고는 다시 수진이를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우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석이도 수진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해외 출장 가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죠. 어디로? 준석이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요. 일주일 정도 갈 것 같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낯선 곳이니까.
민우도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출장 자주 가니? 준석이는 아니요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수진이를 보며 이야기했죠. 민우는 완전히 대화에서 배제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거기 없는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와 준석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요즘 여자친구랑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정말 여자친구 없어? 진짜 없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민우도 옆에 앉았죠. 민우가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다던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준호가 대충 대답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준석이랑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형, 저 이번에 차 바꿀까 생각 중인데요. 오, 무슨 차 생각하는데? 민우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아들들은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민우는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놀랐어요. 벌써 왜 좀 더 이따 가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 해서요. 준석이도 말했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민우는 서운했습니다. 추석인데 가족들이랑 좀 더 이따 가지.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약속이 있어서요. 민우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약속이 뭐가 그리 중요해? 아버지보다 약속이 더 중요하냐?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당신 그만해요.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요. 민우는 수진이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내 편을 안 들어? 애들 편만 들고.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죠. 편을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너무 심해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가 심해? 자식들 보고 싶어서 좀 이따 가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짜 가봐야 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죠. 준석이도 따라 나갔고요. 민우는 소리쳤어요. 그래, 가. 다시는 오지 마. 하지만 아들들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민우와 수진이만 남았어요. 민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민우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아들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참 후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와서 민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왜 그러는지 알아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죠. 외롭죠. 집에 있어도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 없으니까요. 민우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애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모르는 거예요. 민우가 소리쳤죠. 내가 애들 아버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수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안 했잖아요. 민우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돈 벌어온 게 아버지 역할 아니야.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죠. 당신은 애들이랑 놀아준 적도 없고 학교 행사에 간 적도 없어요. 애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관심도 없었죠. 그냥 성적만 확인하고 잔소리만 했어요. 민우는 반박했습니다. 나도 바빴다고 회사 일이 힘들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바빴어요. 혼자 애들 둘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요. 그런데 전 당신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민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당신은 병원에 같이 가준 적이 없어요. 약 사오라고 돈만 주고 끝이었죠. 애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밤중에 애가 열이 나서 병원 갈 때도 전 혼자 데리고 갔어요. 민우는 기억이 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전 40년 동안 혼자였어요. 결혼은 했지만 혼자 살았어요.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은 우리한테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요.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 40년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 민우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요. 수진이가 혼자 진통을 견디고 아이를 낳았죠. 민우는 다음날 병원에 갔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기뻐하긴 했지만 30분 만에 술자리 간다고 나갔어요. 그때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죠. 준호가 자라는 과정도 떠올려 봤습니다.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식, 운동회, 학예회. 민우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회사 일이 바빴거든요. 수진이가 혼자 다 했죠. 준호가 초등학생 때 학부모 상담도 수진이가 혼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가 힘들어한다고 했을 때도 민우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도 늦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상담에서요. 그것도 수진이한테 들어서 알았죠. 민우는 준호가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했는지도 몰랐어요. 밴드부에 들어간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준호의 꿈을 무시했습니다. 음악대학은 안 된다고요. 준호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강요했던 거예요. 준석이는 어땠을까요? 민우는 준석이에 대해 아는 게 더 없었습니다. 둘째라고 더 신경을 못 쓴 것 같았어요. 준석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성적만 확인했을 뿐이죠.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수진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만들었죠. 수진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을 때 민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수진이는 커피를 받으며 물었죠. 뭐가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수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수진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나는 정말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어.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알았어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며칠 후 민우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의 아빠다.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심했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괜찮아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아빠가 살게. 준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준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민우는 기뻤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죠. 그래, 시간 돼. 어디서 만날까? 준호가 장소를 정해줬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갔어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는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왔구나. 준호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준호는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우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또 침묵이 이어졌죠. 민우는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던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죠. 돌이켜보니
너랑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더라.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우는 답답했어요. 뭐라도 말을 해줬으면 싶었거든요. 한참 후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땐 아버지랑 놀고 싶었어요. 민우는 준호를 바라봤죠.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빠랑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데 저는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학교 행사 때도 다른 애들은 아빠가 왔는데 저는 맨날 엄마만 오셨고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아버지가 없는 게요.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탈출구라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집이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힘들어 보이고 음악을 할 때만 자유로웠어요. 민우는 미안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죠. 고등학교 때 음악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만 바라셨죠. 민우는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으로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관심 가져주시니까 솔직히 어색해요. 40년 동안 없었던 관심이 하루아침에 생길 순 없잖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어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우가 간절하게 말했죠. 그래도 노력해보고 싶다.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번 해보죠 뭐. 민우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었으니까요. 민우는 아침마다 수진이한테 커피를 타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민우는 그냥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죠. 수진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첫날 민우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조심해요. 민우는 미안하다며 깨진 그릇을 치웠죠.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쉬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민우는 섭섭했지만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했어요. 그래도 또 그릇 하나를 깨뜨렸죠. 수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그만하세요. 민우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했죠. 일주일쯤 지나니 그릇을 안 깨고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이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노력하네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려고요. 수진이도 작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를 본 민우는 기뻤어요. 준호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민우가 준호한테 물었어요.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민우가 관심 있게 물었죠. 무슨 일 하는데? 준호가 설명했어요. AI 관련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민우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 준호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민우는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가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일에 관심 가지시는 게 처음이에요. 민우는 미안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만났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준호한테 물었어요. 너 아직도 음악 좋아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취미로 작곡하고 있어요. 민우는 놀랐어요. 아직도 하고 있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반대해서 미안하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요. 민우가 물었죠.
지금이라도 음악하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회사 일이 재미있어요. 음악은 취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우는 준호가 스스로 길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곡 들어봐도 될까?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민우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곡을 틀어줬어요. 민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준호가 만든 거라는 게 신기했어요. 좋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어요. 준호가 자기한테 웃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준석이와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준석이는 준호보다 더 경계했어요. 밥 먹자는 말에도 바쁘다며 거절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민우는 계속 연락했어요. 네 번째 연락 끝에 준석이가 마지못해 만나줬습니다. 만나서도 준석이는 차가웠어요. 빨리 먹고 가야 한다며 시계를 계속 봤죠.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준석이는 표정 없이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요? 민우가 말했죠. 아빠가 너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준석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민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형만 봤어요. 형이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 거 봤죠. 그래서 전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석이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없던 관심이 갑자기 생긴다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다. 준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다, 건강 챙겨라 같은 짧은 메시지였죠. 준석이는 처음엔 답장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가끔 네 하는 답장이 왔어요. 두 달쯤 지나니 고맙습니다 하는 답장도 왔고요. 민우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가족들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많았고요. 준호는 민우와 만나긴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잘 안 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준석이는 아직도 민우를 경계했고요. 문자는 주고받지만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진이도 민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상처가 1년 만에 다 아물 순 없었으니까요. 가끔 민우가 예전 습관이 나올 때면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그럴 때마다 민우는 다시 반성하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단 확실히 나았습니다. 최소한 대화는 하게 됐으니까요.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됐고요. 가끔은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우와 수진이가 함께 한강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걷곤 했거든요. 노을이 지는 한강이 아름다웠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민우는 물었죠. 좋은 쪽으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력하는 게 보여요. 민우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우는 이해한다고 했죠.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요. 수진이가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다고요.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살겠다고요.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그게 민우가 40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ATM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민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기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외면한 것이었죠.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요. 민우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남편이 될 순 없겠지만요. 최소한 노력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민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돈벌이 기계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일이 바빠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돈만 벌어오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민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우처럼 40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